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월세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사업에 쓰는 비용도 없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는 많이 나오지. 역시 이익이 많이 잡히니까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지. 종합소득세는 지방세까지 해서 49.5%로 거의 50%이고요. 건강보험료 7%까지 포함하면 소득의 50% 이상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도 50%로 과세하게 되니 재산의 대부분인 70% 이상은 세금으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곧 나온다던 상속세 개편안은 아직 소식이 없어서 언제쯤 확정될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건물주들의 최대 고민이 뭘까요? 건물을 자녀에게 온전하게 승계할 수 있느냐이죠. 국세청에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요. 시세대로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 부담이 막대하다 보니까 이 건물 오히려 처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막상 세무사 만나서 양도세 계산해보면 양도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래도 세금 저래도 세금인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소한으로 해서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남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집 한 채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금액과 이런저런 자산까지 더하다 보니 당연히 최고 세율 50% 구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80억이라면 40억은 상속세인 거죠. 그런데 보통 건물주분들은 본인이 보유한 건물에 굉장한 애착심이 있으시거든요. 팔자니 아깝고 자녀에게 넘겨주자니 세금이 너무너무 무섭고 결국 국가의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건물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고 싶은 건 욕심일까요? 적은 세금을 내고 자녀에게 건물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을 활용하는 건데요. 개인이 보유한 건물을 법인에 담으려면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바로 법인 전환이라고 부르죠. 개인인 임대사업자를 임대업 법인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승계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고 증여 시에도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자녀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에게 배당이나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죠. 임대료는 법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건강보험료 감소도 덤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기타 부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세금 규모를 파악을 해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인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결국 법인에게 내 건물을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살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는 데에도 역시 취득세가 붙고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등록세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양도하는 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만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다행히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보가 가능합니다. 법인에게 받은 돈은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낼 수는 없으니 법인을 처분하거나 건물을 팔 때까지 이 양도소득세를 유보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양도세는 법인 전환한 지 5년만 지나면 법인의 채무로 바뀌면서 법인 주식의 가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치인데 이게 바로 법인을 통한 승계의 핵심입니다. 20년 전에 20억 주고 샀는데 현재에는 80억 원인 역삼동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에 예금액 5억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상속이 진행이 된다면 상속세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까요? 주택과 예금액이 있으니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해서 건물에 대한 상속세는 대략 40억 원입니다. 반면에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게 되는데 법인 전환 시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20억 원은 법인 전환 후 5년이 지나면 채무로 바뀌게 되어 법인 주식의 가치를 깎게 되고요. 주식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30억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10억 원이 줄어들었죠. 물론 법인 전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했을 때 얘기인데 법인 주식을 계속해서 승계한다면 상속세도 역시 낮아지게 될 겁니다. 법인 전환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건물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일이 없고요.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또는 20년 뒤에 제값을 받고 양도를 한다면 자금 부담은 굉장히 적죠. 뿐만 아니라 아버님에게 계속해서 귀속되던 임대료도 법인의 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건물 관리를 맡겨 소득의 분산이 용이해집니다. 법인 전환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아 생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법인 주식을 승계하면서 계속해서 상속세를 절감해 나가야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의 가산이 되고요. 상속인 외의자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죠.
이 점을 꼭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 며느리, 손자녀에게 준 재산은 5년만 지나면 상속세 합산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증여하셔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반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는 증여하기에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주식을 가져올 때에는 배당, 근로소득을 통한 재원 확보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런 재원을 바탕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식을 양수도 해야 합니다. 바로 돈을 주고 정당하게 사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아버님에게 남은 법인 주식은 없도록 만드는 게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세 전략은 10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중요성을 간과하시고 시간만 보내다 보면 애매한 타이밍에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상속세 대비 방안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